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진원생명 과학 관련해서 얘가 오늘도 장전의 뉴스를 띄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17일도 그런 이유로 갖다가 지켜보다가 매매를 했고, 오늘도 5월 26일 오늘도 그 이유로 갖다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뭐 엄청 막 뚜렷한 흔한 패턴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은 수급주는 아니거든요. 정체성이. 얘는 기간애인 주축으로 오르는 애는 아니고 세력주예요. 지금 뭐 기간, 뭐 돈이 들어왔다가 뭐 나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시세를 주축으로 올리는 애는 아니고 종목 자체가 대금 보시면은 2조, 1.5조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 나중에 바뀔 줄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수급주는 아니라는 거. 세력주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자, 증권가의 레포트, 증권가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증권사의 보고서. 이게 보통 뜨는 게 어디일까요? 자, 기관 외국인은 투자를 세력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잡주, 테마주 이쪽에다가는 거의 안 하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우량주 혹은 실적 개선 아니면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혹은 업황이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중소형주들, 이런 곳에다가 기관애인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주랑 세력주 나눠 놓은 거고, 그리고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가 이거를 확실히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기관 외국인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는 종목인 건지 아니면은 세력, 재료, 테마주로 올리는 애인지,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수급주에 테마주 그 차트 관점 갖다 대고서 매매하시는 분이 있고, 테마주인데 수급주 관점 갖다 대가지고 테마주인데 뭐 기관 외국인 뭐 한 100억 들어왔는데 이거 주가 상승의 신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호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주는 기관 외인이 아닌 세력이 재료를 이용해서 슈팅을 주는, 시세를 주는 종목군. 수급주는 기관 혹은 외국인, 가끔은 이제 둘 다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세의 주축, 시세 주가 상승을 만드는, 최근에 HMM이라던가 혹은 뭐 우리들 흔히 아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은 더 두말할 필요 없이 수급주예요. 기관애인들이 그냥 좌우하는 거예요, 주가를. 자, 이거를 일단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증권사의 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어디에 뜰까요? 수급주에 뜰까요? 세력주에 뜰까요? 당연히 수급주 쪽이 많이 뜹니다. 거의 다가 이쪽에 뜬다고 보면 돼요. 증권사 보고서. 그런 거 있죠? 막 HMM, 뭐 미래, 운임, 뭐 해상운임, 뭐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실적, 뭐 우상향 가능성, 막 이런 레포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뭐 9만 원 목표가 상향, 뭐 아니면 목표가 하향, 이런 식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수급주입니다. 거의 다. 근데 세력주에 가끔 하나씩 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내가 패턴이 며칠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자, 보면은 진원생명과학이죠. 한양증권이 5월 17일 장전에도 뉴스가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센TV 관련해서 아침 8시 26분, 8시 30분 이때부터 mRNA 실질적 수혜주 한양증권, mRNA 시장 개화의 실질적 수혜주, 이런 얘기, 유전자 치료제 시장 개화, 이날 장 전부터
뉴스를 띄우더니 그날 아침에 갭 뜨고 27%까지 상승 마감을 시켰어요. 이런 모습. 물론 그날 이제 mRNA 테마가 좀 돌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장 전부터 이런 뉴스를 살살 띄워놨었습니다. 얘네가. 그래서 이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오늘은 뭐 저 때처럼 후반까지 계속 강하진 않았어요. 왜? 후반에 뭐 이제 테마, 뭐 이트론, EID, 이하전기 이런 애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얘도 오늘 패턴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한양증권이에요. 8시 40분에 진원생명과학 mRNA 원액 생산 기술 보유. 이거 얘네들 지금 제목만 거의 바꾼 느낌이고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새로운 재료라던가 이런 건 아니죠. 거의 제목만 바꾼 느낌이에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신기하게 둘 다 한양증권이라는 점. 뭐 한양증권이 여기다가 뭐 밑에서 투자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해놓고서 이런 걸로 건지려는 건지. 근데 이제 보고서 관련해서 아까 전에 수급주 세력주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수급주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증권사가 투자하는 곳은 우량주나 실적 개선,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들 업황이 장기적으로, 즉 실적이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급주 위주의 보고서가 대부분 나온다라는 점. 당연하겠죠. 증권사 기관이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 종목에. 얘네들은 수급주 위주에다 해요. 그리고 수급주는 이게 베이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막 얼마가 뭐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 올랐고 뭐 가치는 어떻게 됐고 뭐 목표가는 얼마고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히 수급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세력주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막 뭐가 있을까? 좀 대표적인 세력주 뭐 잡주 느낌이 방금 생각이 났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그래 이런 이트론 EID 아니면 정치 테마 이런 애들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4배 5배 애니능률 이런 거 밑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애니능률이 이게 뭐 실적 개선으로 올라왔나요? 미래에 뭐 장기적으로 갖다 애니능률 회사의 사업이 성공할 것 같은가요? 막 엄청 잘 될까요? 아니면 뭐 작년 대비해서 뭐 몇백 프로를 팔았나? 아니죠. 그냥 세력주예요. 이거는 기관 외국인이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실적 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업황 얘네 회사의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좀 잘 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정치 테마 윤석열 엮어서 세력이 올린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한테 보고서를 낼 수 있을까요? 애니능률은 윤석열 테마로서 테마의 뭐 파평윤 씨의 대장으로서 뭐 애니능률 파평윤 씨 대장으로 윤석열 인맥주 대장주로 올라왔으며 윤석열이 뭐 후에 정치를 뭐 어쩌고저쩌고 정치를 한다고 할 시 인맥주 대장이다 보니까 뭐 한 번 더 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얘네들이 증권사 측에서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증권사 보고서는 무언가 좀 수치화되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 늘고 작년 대비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정책 테마 정책에서 뭐 전기차를 좀 뭐 많이 활용하겠구나 아니면은 원전 더 늘릴 수도 있겠구나 기술 매출이 나올 수 있겠구나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보고서예요. 딱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을 세력주 테마주 흔히 시세 주는 그 내용을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은 증권사 보고서는 수급주에 뜨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이런 정치 테마 막 이런 거에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붙이면 이상한 거지. 이걸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어. 바닥 대비 5배 상승했으나 아직 잠재적으로 윤석열이 정치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선언할 시 여기서 잠재적으로 50%에서 100% 정도 한 번 더 2차 파동, 3차 파동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거의 다 수급주라는 점. 그래서 오늘 진원생명과학의 세력주잖아요. 이 세력주에 얘네가 왜 이상한 거예요. 세력주인데 세력주에다가 보고서를 띄우잖아요. 그리고 그 패턴이 며칠 전에도 있었다는 점. 이날도 장전에 그렇게 해놓고서 시세 주고 오늘도 장전에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둘 다 한양증권이다. 뭐 증권사는 뭐 사실 의미는 없지만 지금 이제 핵심은 그거죠. 세력주의 보고서가 왜 붙냐. 그러면 흔히들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세력주 매매하시면서 막 거기에 증권사 뭐 목표가 상향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가끔 드물게. 지금 보는 것처럼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거의 다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런 거를 내용으로 보고서를 못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요런 증권사의 보고서 근데 세력주에 뜬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뭐 보고서로 갖다 갭이 20% 뜨면 조심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런 보고서가 있으면은 아침에 움직임을 좀 슬쩍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세력주의 보고서가 떴을 때 수급주에 뜨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급주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예 원리부터 처음 하나하나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주에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그 수급주들은 다 실적 베이스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서로 갖다 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줄었는데 이제는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뭐 보복 소비 관련해서 이제 여행이랑 뭐 항공 이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복 소비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제가 보복 소비도 꽤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 보복 소비도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백신 이제 슬슬 전 세계적으로 다 투여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 퍼센테이지가 접종률이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다 같이 이제 코로나 또 없어질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금지 풀릴 거고 뭐 이제 그러면은 소비주들 오를 수 있다. 보고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세력주에다가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세력주에 보고서가 뜨는 거는 한번 조금씩 지켜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드물기는 해요. 뜨는 게. 자, 여하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